공시가격 투사 원희룡 등판에 대수술 예고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일단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현재 지금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지금 내정 예정이죠. 이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바뀔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좀 워딩들이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 저는 좀 지금 현재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채널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절대 안 바뀔 거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현재 내정이 예정된 원희룡 지사의 워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에서 가져왔어요. 이종선 기자님이 작성하셨고 4월 13일 날 작성을 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 어떻게 바뀔 거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 원희룡 후보자는 1년 전 제주지사 시절 국토부가 말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잘못 책정되는 걸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하고 세종시 이렇게 좀 중심이 돼가지고 국토부를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판했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올라서 비판을 한 게 아니라 뒤에 기사에 나오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국토부에서. 자,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이 발언 때문에 국토부 안팎에서 원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을 하면 이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에 대해서 대수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을 비롯해서 산정 근거 공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검증 등 공시가격 개편 창사진이 들어가 있다. 요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선거운동했을 때 공약 중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될까요? 라고 그랬는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 원희룡 제주지사 발언까지 이제 가져와가지고 예측 기사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뭔가 결정된 건 아니에요. 예측 기사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자산 관리라든가 재테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멘트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그 외 각종 부담금을 비롯해서 총 60여 개, 64개인가 67개인가 그래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서 부동산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동안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현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현실화 계획을 2020년 추진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드리자면은 2020년 11월 달에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현실화율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2025년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은 2030년까지 전부 시세 대비 90%로 맞추겠다는 거죠.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물론 이제 요거 캡처한 건데 요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걸 제가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예상 추이. 그래서 올해 2022년이죠. 벌써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9억 미만, 9억에서 15억, 15억 이상 이렇게 세 등분으로 해가지고 69%에서부터 81%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높은 애들을 먼저 맞고 집값이 낮다고 해서 아유 나는 다행이다 80%까지 안 갔다 그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쭉 가면 장기적으로 2030년이 되면 공동주택은 다 90%까지 맞춘다는 게 이 현실화율 로드맵이에요. 근데 공동주택만 저렇게 하면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서운해하겠죠. 우리는 왜? 그럼 이제 단독주택도 알았어 너희들도 해줄게 너희는 35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2035년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집이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공시가격이 90%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이 시가가 뭐 한 10억이다. 그러면 9억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택이라는 게 주식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좀 개별성이 워낙 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이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뭐 공급이 많았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 충격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만약에 9억으로 됐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는 공시가격은 1년 내내
90%는 9억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따라서 보유세 내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역전되는 문제도 생기고 되게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공시가격 상승 사례 한번 하나 봅시다. 여기 공동주택으로 좀 가져와서 볼게요.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개별성이 좀 강하니까. 공동주택에서 여러분들이 언론에 자주 나오는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에 있는 거, 이거 좀 가져와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했던 강의 자료라서 2021년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84제곱미터 전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평이에요.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 23억이었어요. 이게 14년도에, 이게 17년도에 14억이었고, 21년도에 23.4억이 됐어요. 4년간 약 67%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게 시세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런 거죠. 놀라지 마세요. 평균 매매가가 35억 정도 하거든요. 하한가가 33억에서 37억이니까. 그럼 평균 매매가가 3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21년 기준 아직 23.4억이기 때문에 66.8%밖에 안 돼요. 근데 올해 22년이죠. 올해 22년이니까 이 표에 의하면 몇 퍼센트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15억 넘었으니까 8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80%까지. 그럼 올해 이제 안이 나왔으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즉 집값이 그대로 하더라도 공시가격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럼 공시가격 저기 오르면은 재산세, 종부세 전부 다 오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야, 저거는 반포에 있는 고가주택이잖아. 나는 그냥 경기도니까 아니면 수도권 외곽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희들은 세금 폭탄 좀 맞아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아파트예요. 30평형대. 어딘가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라서. 이거는 이제 등록 임대주택인데 2017년에 공시가가 3억 3천이에요. 21년에 5억 2천까지 올라왔어요. 4년간 약 57.6% 올랐죠. 아리팍도 4년간 67% 정도 올랐죠. 자, 그럼 이거 실거래가와 차이는 어떻게 될까? 현재 평균 매매가 한 8억 정도 돼요. 7억 7천에서 8억 6천이니까. 공시가율 아직도 65%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9억 이하잖아요. 그래도 69.4%까지 맞추겠다는 거죠. 한 4%, 5%더 올리겠지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매를 맞냐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 다 맞는 거예요. 뭐 약간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요즘 말로 이러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드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세금을 올리는 게 맞냐 그런 건 둘째 치고서라도 세금을 올리려면 우리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이게 근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토부에서 이 산정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어요. 너무 깜깜이에요. 그리고 지금 3월 20 며칠 날 23일인가 이게 안이 나왔고 4월 29일 날 이게 최종 확정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이의 신청을 받잖아요. 이의 신청 받아들여주는 율 자체가 다 한 자리 숫자예요. 뭐 2%, 3% 그래요. 자, 원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초 조은희 당시 서울 서초구청 그쵸? 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주 지역의 공동주택 7채 중에서 한 채꼴로 공시가격이 잘못 책정됐다면서 제조사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죠. 가게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고 기업 입장에서도 매출을 많이 내는 게 좋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뭔가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90%까지 왜 90%인지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됐는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맞다면 7채 중에 한 채꼴로 잘못됐다는 게 맞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당시 국토부는 공시가격 책정에서 오류가 없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떤 숫자에 의한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11일, 이제 4월 11일이죠. 최근이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혹시 이걸 손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정책은 어느 한 측 요구와 입장만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낸 거죠. 하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국민일보 제가 가져온 언론사의 어떤 입장입니다. 해당 언론사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제대 개편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손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부터가 다시 수립될 전망인데 다음 달 초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시세 대비 90% 설정된 공시가격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걸 뭐 80%로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개편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당선인 그 선거 운동했을 때 공약집을 보면은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를 하고 중앙정부가 마련한 그 초안에 대해서 뭐 검증을 하고 이 검증센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저 작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되게 데이터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 있고 저거 하나하나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건데 하긴 해야 됩니다. 저거 너무 깜깜이가 많아서. 자,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공시가격 검증 기록을 만들어서 국토부와 협의해 왔긴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증 기구를 공식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시가격 산정 평가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국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서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검색을 해보면 보세요. 이제 요거는 보지 마시고 저는 이게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이제 그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유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3개월 전에 했는데 선거 운동 때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역시 선거 끝나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고 양도세 중과 유예 보면 알잖아요. 그죠? 공시가격 현실화하면서 종부세 기준을 12년 전 그대로라고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 공시가격 현실화 이거에 따라서 되게 보유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나는 해당 없으니 괜찮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좀 기사에 없는 내용을 제가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듣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이게 뭐 염려라면 염려일 수가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안 나왔죠? 자, 이렇게 하면 화면이 나오겠죠?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 어떻게 이게 방향성을 가져갈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취득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현재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있죠. 이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다 합의를 했었잖아요. 선거 공약으로. 물론 뭐 지금 하자 했더니 그 당시에는 바로 할 것처럼 하더니 뭐 어제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해가지고 우리 못하겠으니까 새 정부에서 하세요 이제 그랬죠.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 유예를 해가지고 요게 좀 1번으로 좀 될 것 같고 저는 2번이 좀 취득세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2번이 보유세가 좀 나왔어요. 특히 이제 1주택자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1주택자 중심으로 보유세를 낮추는 얘기가 나왔고 새 정부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건드릴 겁니다. 이게 시행령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뜻하지 않게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로드맵을 좀 건드릴 수 있다는 이런 예측 기사가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취득세죠. 얘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기는 언제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모르지만 언제 될 거냐 이거는 모르지만 이게 다 됐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 내려가지, 보유세 내려가지, 양도세 내려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다주택에 대한 일부 투기 수요를 좀 억제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거래 비용은 낮추지만 보유세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정말 임대 사업을 하실 분들이 제대로 등록을 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다 낮아지는 거예요. 물론 아직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이때 이렇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봅니다. 즉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다다익선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불을 지피는 게 뭐예요? 또 여기에 불을 지피는 게 뭐예요? 주택임대 사업자 부활 가능성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꼭 제가 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 2014년에 과거 준공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구준공공이라고 했던 거, 그거 초반에 나왔을 때 요건 맞는 분들이 처음에 등록하셨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중간에 약속한 제도도 좀 없어지고 좀 약간 소급 이슈가 있는 것들도 생겨가지고 좀 속상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도 요건에 맞는 거 하고 어지간히 괜찮은 거 하신 분들은 자산 많이 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또 한 번에 또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잘 활용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저는 좋은 기회가 꼭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채널 제네시스박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새로운 내용 나올 때마다 잘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가격은 이걸 보면서 뭐야 이거 뭐 좀 뭐 보유세 좀 줄어드나?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보셔야 돼요. 좀 더 멀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뒤로 해서 말씀드린 한 3분, 5분을 좀 잘 좀 들으시고 좀 힌트를 많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었는데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4월달 22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이죠. 멤버십 특강이 있으니까 본문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멤버십 특강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일주일에 글 하나씩 쓰는 건데 정말 저의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고, 봤는데 별로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하셔도 됩니다. 유료니까. 자, 첫 달 무료 쿠폰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네. 한번 보고 판단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요 순서대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게 주택임대 사업자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반부에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 나오면 또 곧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